자, 그렇다면 이런저런 의혹들, 특히 문자 대응 논란들이 이 전당대회 후보들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유효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지지율 변화가 나왔을까요? 오늘 여러 여론조사들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문자 논란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만나보시죠. 자, 문자 논란이 있기 전과 후 달라진 지지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이로. 자,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자들 다 섞여 있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문자 논란 있기 전후로 한동훈은 32.2에서 49.2로 지지율을 상승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11.1에서 14.4, 나경원 후보는 10.4에서 8.5, 윤상현은 6.0에서 2.7. 오히려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권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문자 논란 전후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한동훈 63에서 68.4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고요. 원희룡 후보는 18.1에서 18.0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보시면요. 문자 논란 전후의 여론조사고 같은 여론조사예요. 네네. 문자 논란 전에 실시됐을 때 문자 논란 이후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나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껑충 뛰었어요. 문자 논란 이후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대안이 더 강화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전보다도 오히려 여사님의 문자가 한동훈의 어대안이라고 한 프레임을 더 강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저 문자를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규환 논설실장이 이제 그 오픈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자가 오히려 한동훈한테 더 유리한 문자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저런 결과가 나오느냐.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황당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그 윤상현 후보의 지지율이 제일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윤상현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폭파하겠다는 이야기 계속했단 말이에요. 후보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폭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 문자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자폭하는 문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한동훈에게 그다음에 세 명이서 다 같이 협공을 갖다 하는 거니까 동정표 포함해가지고 어대안이 더 강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를 답장을 안 할 수 있어? 답장했었으면 사과했을 수도 있었고 총선 결과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다른 3명 주자의 공격이 먹혀들지 않았다. 오히려 야, 이거 황당한 얘기를 하네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 여론 이 동향에 민감한 홍보수석 출신 박수현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으나 네.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를 전 주목하는데 하나는 지난 김기현 대표를 세웠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그 윤심의 당무 개입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그런 과도한 개입.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그 당시에 주저앉히면서 김기현 대표를 세웠던 그 과도한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우리 국민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강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자 논란을 또다시 이런 어떤 전당대회에 용심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자는 김건희 여사 측에 설렸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또다시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살아난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한 측면에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어떤 민심의 싸늘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민심이 지지하는 민심이 좀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저런 구도였을 때
정말 한동훈 후보 정말 인간적으로도 정무적으로 너무 심했어라고 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반대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이 정도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여론조사상에서 이 문자 파동 공격들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라는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당대표 결선 투표 가상 대결 결과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상의 가상입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간다면 거기에 이런 후보들이 올라간다면 가정의 가정. 자, 나경원 대 한동훈 20대 56, 원희룡 대 한동훈 18대 56, 윤상현 대 한동훈 8대 61. 어떤 경우의 수도 한동훈 후보는 과반을 넘습니다. 아까 저 여론조사 기관 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문자 논란 이후에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엠브레인 리퍼블릭 조사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45, 원희룡 11, 나경원 8, 윤상현 1.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문자 파동 이후 한동훈 61, 원희룡 14, 나경원 9, 윤상현 1. 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61. 문자 파동 이후에 이 여론조사,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60%대가 나왔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럼 아까 그 조원 CNI 여론조사나 엠브레이킹 리퍼블릭 여론조사 말고도 뭐 다른 군소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데 여론조사들을 보면 문자 파동 이후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세가 견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박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논란이 계속되면 될수록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논란이라고 이게 보입니다. 도와주는 논란이다. 왜냐하면 흥미롭네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에서 계속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조원 CNI 여론조사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 탄핵 청원에 대한 찬반 여론도 있어요. 예.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는 가운데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해서도 이 이슈에 뭐 사과를 할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논쟁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 중심에 디올백 수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 이 여론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논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대통령의 반대편에 선 사람에게 관심이나 지지가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논란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런 대통령을 지키는 게 맞나 오히려 한동훈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여론으로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친윤 내지 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안 된다는 여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가 계속 연출될 경우엔 대소론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원희룡 의원이 제기하는 사천 논란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 국면 전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논란 자체, 이 전당대회 핵심 이슈가 그 사과 논란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관련된 마크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의 내용들이 계속 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여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앞으로 더 여론조사가 나올 테니까 그 여론조사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조기현 변호사님이 문자 파동은 한동훈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해석은 흥미롭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